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일단 인텔리안 테크는 제가 오랜만에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쯤에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사우디 네옴시티 숨겨진 최대 수혜 기업 인공위성 통신망 독점 이후 8조 원 투자 인텔리안 테크 원액 vs 스타링크 X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당시에 주가는 71,600원, 현재 주가는 81,200원으로 대략 한 10% 이상? 한 12% 정도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인텔리안 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안테나를 판매하는 글로벌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인공위성 안테나든 아니면 통신 안테나든 안테나를 구매하기 위해선 인텔리안 테크를 거치지 않고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전 세계 1위의 안테나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0여 개 국가에서 인텔리안 테크가 600개 이상의 고객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공위성 관련된 기업들 혹은 통신위성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인텔리안 테크와 연줄이 없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뭐 KT라던가 SK 혹은 원앱도 마찬가지고 인마셋, 조금 더 나아가서 뭐 크루즈 기업들, 뭐 로얄 캐리비안이라던가 카니발 이런 기업들도 인텔리안 테크와 협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혹은 해외 선사들, 해운사들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인텔리안 테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상파의 통신이 가지 않는 곳, 대표적으로 뭐 사막 같은 것도 있겠지만 오지 같은 것도 있겠지만 바다가 대표적이죠. 바다에서는 인텔리안 테크의 안테나가 없으면 인터넷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해운과 관련해서는 거의 필수적인 그런 협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액과의 그런 밀접한 관련도 있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전에 작년 11월에 분석해드릴 때에도 인텔리안 테크가 사실 숨겨진 네옴시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원앱이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그럼 원앱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인공위성 통신망, 인공위성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링크 X,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 스타링크 서비스와 이제 가장 이제 경쟁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고,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가 있다면 유럽에서는 원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틀셋과의 합병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경쟁사가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옴시티가, 원앱이 네옴시티와 대략 한 3천억 규모의 조인트 벤처를 이미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가 통신망을 깔 때쯤, 인터넷선을 구비할 때쯤에는 원앱이 네옴시티와의 협력을 통해서 꽤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해상 분야에서는 원앱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가 거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원앱이 훨씬 더 이제 업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뭐 스페이스 X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스페이스 X는 조금 더 광범위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전 지구를 빅브라더처럼 전 지구를 감싼다, 이런 식의 좀 포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면, 원앱은 사업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전에 한번 파산을 한 적이 있죠. 원앱은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해상이라던가 아니면 훨씬 더 통신 구축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라던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앱과 인텔리안 테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도 맞고요. 원앱이 인공위성을 설치하면 그 지상에서 그런 통신망을 받아줄 그런 안테나를 인텔리안 테크가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위성통신력 V쌤 외에도 사실상 뭐 수신 안테나라던가 혹은 지상용 이제 통신망 안테나라던가 적에도 인공위성용 안테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곳이고, 사실 이제는 저는 항공우주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공위성 통신망에 대한 관심도를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5G에서 6G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통신망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뭐 해상에서 자율주행 안 할 거 아니죠. 오지에서 자율주행 안 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어떻게 이제 지상파, 우리가
통신사들을 이제 분석할 때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5G, 6G로 갈수록 캐펙스 증가가 매우 많아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 SK, KT 이런 민간 기업들이 5G 망을 구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집중되어 있는 곳, 수도권, 서울 이런 곳에는 지상파적으로 통신망 구축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볼 때는 오지라고 볼 수 있는 시골, 뭐 지방 이런 쪽에서는 인공위성 통신망이 저는 결국에는 주된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 1위 안테나 기업인 인텔리안 테크가 수혜를 보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지원하게 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관심도가 테마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도 사실 우주항공, 항공우주를 장악하는 것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빅브라더와 같은 권위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 실상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세팅한다거나 탱크를 옮긴다거나 혹은 잠수함을 띄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번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주항공, 항공우주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고, 그 중에서 안테나 사업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 역시나 그런 장기적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미국이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항공우주 쪽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유럽도 나서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성 인터넷 시스템, 인공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약 8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합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행이 된다는 것은 시간 문제,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유럽 쪽에서 자체 인공위성 서비스를 위해서 시스템을 해서 8조 원 정도를 지원할 것인데 어느 기업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있으면 유럽에서는 원앱과 유틸셋이 있죠. 이들 기업이 합병했기 때문에 원앱으로 통쳐지는 겁니다. 원앱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도 역시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미 8조 원 정도의 지원책이 통과가 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2년 내에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주가는 항상 펀더멘털에 선행한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물론 우리는 인텔리안 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을 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지금은 반도체라던가 배터리 이쪽에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쏠려 있다면 가면 갈수록 바이오 제약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나아가서는 우주 항공까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2월 28일에 대화를 나눈 좋은맛 기쁨덕의 필승사단의 토론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찰리 먼거의 발언을 비싸게 팔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2008년에 저 주식을 매수한 건 대단하네요. 의도가 있을 수는 있죠. 중요한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 또 팩트대로 움직이지도 않기도 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해나 미스매치를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그건 각자의 선택이 아닐까 해요. 기다림은 물론 항상 어렵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기다리는 시간이 돈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나봐요. 어렵습니다. 투자에 있어 시간을 아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비용의 핵심이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 변곡점 투자에 신경 쓰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해외 주식은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주식이 2월 중순부터 수급의 쏠림으로 인해 지지부진한데 딱히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갈 놈은 갑니다. 필스님께서는 당연할 수 있으나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 복합적인 분석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일반 투자자인 저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영역인 듯 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리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크고요. 중요하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필승님 만나기 전까진 시도할 염두가 안 났기도 하네요. 저도 과거와 달리 저런 수급의 쏠림이 제가 집중하는 산업이나 기업들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니 아무렇지 않네요. 네, 그렇죠. 직장인들이 사실 해외 투자, 그리고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코인, 네, 코인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할 때에는 사실 시간적인 그런
뭐랄까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시간적인 압박감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제 노하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속성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분석방, 토론방을 통해서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 기본적 분석 능력, 기술적 분석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색식이 이제 거의 이제 개발이 되었어요. 검색식을 통해서 한 1초? 네, 1초 만에 해당 이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을 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전에는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그런 종목 선별 작업을 한 1초 정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이제 우리 필승 사단 멤버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2차 전지주 관련 코멘트 감사합니다. 정말 투자는 심리가 많이 중요하네요. 주식은 특히 매매가 쉬워서 쏠림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갈로만 간다는 게 정말 진리인 것 같은데 그동안의 인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다 기술적 분석에 의한 손절로 깎여나가는 타격이 더해지고요. 역시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는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면 할수록 꾸준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집니다. 멀리 보는 연습,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하다 느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배우는 것도 많지만 크리스님께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멘트를 날려주셔서 감사하네요. 다른 멤버분들 멘트도 그렇고요. 네, 지구를 위해 완벽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로 가는 길. 머스크가 던진 수수께끼가 공개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무슨 말을 할지 흥미진진합니다. 참고로 저희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죠. 오래 투자하신 분들도 짧은 손실에 흔들리시는군요. 선물로 돈 좀 버신 분들이 권투 선수가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려고 하니까 지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와보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77%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종목, 같은 평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날의 기분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팩트는 변하지 않지만 제 감정은 변한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에너지란 곧 무한대로 공급 가능한 공짜에 가까운 에너지를 뜻합니다. 바이아우로의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 신재생 에너지 시대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지구를 위한 완벽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로 가는 길을 사실상 저는 이렇게 답변해드린 거예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란 곧 무한대로 공급 가능한 공짜에 가까운 에너지를 뜻한다. 공짜에 가까운 무한대로 공급 가능한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에너지가 공짜에 가까워지면 풍요의 시대가 열립니다. 친환경은 인류의 생존과 비교해드리고 있지만 굳이 환경 보전이 아니더라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